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묘토의 원리, 조상과 후손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 영향에 대하여 여러가지 합리적인 자료들과 함께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묘토의 원리, 동기가문, 산바람. 조상과 후손은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같은 유전자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일체의 여러가지 원소에서 발산되는 방사성 파장, 인체에는 14가지 방사성 원소가 있다. 이 같은 것이 많을 것이며 또한 동일한 파장으로서 서로 감흥을 일으키는 현상도 많다. 예를 들면 방송국에서 송신하는 각종 전파 가운데 TV는 TV대로, 라디오는 라디오로 방송되는 원리와 같이 조상의 묘지와 후손들 사이에서도 서로에게 발산되는 동일한 파장이 시공을 초월하여 서로 감흥을 일으킨다. 이를 동기감흥이라고 한다. 이때 혈통이 가까울수록 같은 유전인자가 더 많을 것이고 오래되지 않은 묘지일수록 퇴화가 적은 관계로 감흥 농도가 더욱 짙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학자분의 과학적으로 잘 분석한 자료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건강하고 잘 살기를 바라면서 열심히들 살지만 노력과는 상관없이 만사 뜻대로 되지 않는, 인력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조상의 동기감흥에 의한 것이며 이를 소위 산바람이라고 합니다. 묘토의 영향. 그러면 조상묘는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앞서 원리에서 나타나듯이 동기감흥에 의해 조상의 파장이 후손에게 전달되는데 이 에너지를 간섭 에너지라고 합니다. 간섭 에너지란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간섭하여 한쪽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에너지이며 이 에너지는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상과 후손의 상관관계. 그렇다면 동기감흥이 후손 중 누구에게 전달이 되며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는데 풍수 이론과는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좌청룡, 우백호, 주산, 안산, 좌향 등 주변 환경에 의한 추상적인 판단보다는 묘의 속모습을 직관하는 보다 과학적인 결과론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물론 주변 환경이 좋으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내 삶을 좌우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조상과 후손의 연관성을 보면 현재 나의 모습, 즉 건강, 삶의 질을 보면 저부산소의 이상 유무가 나타나고 저부산소를 보면 그 손자의 현재 모습인 삶의 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부는 손자에게 영향이 가고 조모는 손녀에게 영향이 갑니다. 즉 씨는 씨대로 밭은 밭대로 간다는 의미이며 이 논리는 DNA, 즉 유전인자에 따른 이치로 자연의 섭리입니다. 여기서 풍수 이론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집에 3형제가 있는데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사는 사례가 있지요. 이는 3형제 중에 유전인자가 조부와 가장 가깝기 때문에 만사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맞이가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젊어서는 조부의 영향을 받고 나이 들어서는 부친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조부산소가 좋아서 손자가 나름 성공하여
자식도 잘 키우고 살았으나 부친 산소를 잘못 쓰게 되어 자신은 건강이 나빠지고 자식은 부모의 재산을 지키지 못하고 가산을 탕진하는 사례가 많은데 부자 3대 가기 어렵다는 뜻이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며 잘되면 지 탓이고 못되면 조상 탓이란 의미도 이런 사례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평생을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젊을 때는 잘 나가다가 나이 들어 일조파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사례도 많이 있지요. 여기까지는 인간사 통상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정말 흉기일 경우는 묘쓰고 3년이란 말이 있듯이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후손이 단명하고 재산이 사라지며 집안이 몰락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보고 들은 일이 종종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이런 묘토는 자연의 특별한 공식에 적용되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것만은 꼭 피해야 할 사안이지만 의외로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듯 조상묘가 막중함을 알고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의뢰를 하는데에도 90% 가까이 이 지경이니 참으로 안타깝고 믿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어서 동기가몽의 실제 사례를 자료를 통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맥은 따라다닌다. 이 사진은 감정 의뢰가 와서 사무실을 감정해 보니 밑사진에 표시된 것처럼 터가 상당히 센터로 결과적으로 건강도 운도 모두가 꼬인 상태였으며 이 원인으로 볼 때 조상의 간섭 에너지로 판단되어 역으로 집을 방문하여 감정해 보니 사무실에 표시된 것처럼 같은 수맥이 흐르고 있었으며 며칠 후 조부산소에 가서 보니 역시 똑같은 쌍십자 수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섬뜩하지 않나요? 이처럼 조상산소가 나쁘면 간섭 에너지가 작용하여 좋은 집을 구하기 어렵고 사업장 역시 나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며 수맥이 따라다니는 것은 통상적인 것입니다. 이후 고객에서 본인 문화생이 된 후 조상 묘토의 기운을 좋은 기운으로 바꾸고 나서 이사를 하니 사진에 보이듯이 본인이 나서지 않아도 집터의 종류에서 구분했듯이 일급지 집을 바로 구하는 조상의 좋은 간섭 에너지가 작용하여 삶의 질이 달라진 사례입니다. 이런 현상은 그동안 많이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마음 놓고 스스로 집을 구해도 된다고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 후에 가서 확인 검증을 해줄 뿐입니다. 잘 되는 사람은 즉 운이 좋은 사람은 쥐는 것마다 좋은 것 지고 하는 것마다 잘 되지만 조상의 기운이 나쁜 사람은 주위에서 도시락 싸들고 따라다니면서 말려도 듣지 않고 안 되는 길로만 가는 법이죠. 다음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에서 엇갈린 운명. 어느 날 고객이 딸과 고2 학생인 외손자와 같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니 학생이 정신분열 증상이 있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전교 회장을 하는 등 활달한 성격이었으나 언제부터인가 정신적인 문제가 나타나 병원 등 모든 곳을 다 다녀봤지만 오히려 증상이 악화만 되어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어느 곳을 다녀도 원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모르면 치료가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본인이 여러 가지 원인을 살피던 중 뜻밖으로 10년 전에 돌아가신 조부산소의 영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거리 탐사로 살펴보니
학생 조부 산소의 가슴에서 머리 쪽으로 수맥이 지나가고 있었고 학생이 자는 자리에는 십자 수맥이 머리 쪽으로 지나가고 있었음을 알려주니 엄마의 입장으로서는 가보지도 않고 그리 말하니 믿음이 가지 않는다며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 후 한 달이 채 안 되어 다시 연락이 와서 집을 방문해 달라 하여 가서 학생방을 점검해 보니 사진이 보이는 것처럼 십자수맥이에 생활하고 있음을 말해 주었더니 학생 엄마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의외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원래 이 방은 누나가 쓰고 있었는데 잠도 잘 자고 공부도 잘해 소위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서 현재 서울에 있어 동생이 물려받고 쓰고 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니 이해가 안 된다기에 다른 사진에 보이듯이 좋은 기운이 나오는 연두색 표시가 된 곳에 잤을 거라 하니 깜짝 놀라면서 그걸 어떻게 아시냐고 묻기에 결과에 의한 판단이며 아들이 자리를 옮기게 된 것은 조상의 간섭 에너지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믿음이 가는지 대책을 세워달라 하여 집안 전체의 기운을 바꾸어 주었는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학생방은 학생 모르게 보이지 않게 대책을 세워줬는데 견디지를 못하여 제품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음기가 강한 정성을 가진 사람들은 양기의 파장이 맞지 않아 에너지 충돌로 인해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폐증, 정신분열증, 소위 오리지널 무당 등 정신세계가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사람들은 견디기가 어려우며 초기 증상인 사람들도 적응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달 후쯤 다시 부모가 찾아와서 시부모 산소 이장을 해달라면서 얼마 전에 모 대학 풍수 박사팀을 모시고 가서 감정을 받았는데 물은 없고 속에 바람이 있다면서 윗대에 다른 산소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기에 그럼 그 팀에 의뢰하라고 말하니 아무래도 선생님처럼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해 신뢰가 쌓이지 않는다면서 일을 부탁하여 나는 현장에 가지 않고 원거리 탐사로 분석하여 말했고 그들은 현장에 가서 판단한 건데도 본인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다시 찾아왔지요 라고 하기에 알겠다 하고 나를 잡아주고 보내면서 선몽할 겁니다 하니 놀라면서 누구한테 할까요 라기에 살아생전 가장 가깝게 느끼는 분한테 나타날 겁니다 라고 답하니 어머님한테 선몽하려는가 하며 갔습니다. 이장하는 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틀 전 밤에 잠을 자는데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를 듣고 가보니 꿈에 집이 무너지면서 누런 황토물이 흘러내리다가 나중에는 맑은 물이 흐르는 꿈을 꾸었다고 말하기에 지금 파묘하는 현상과 똑같은 상황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었고 10여 년이 지난 시신은 그대로 있었으며 좋은 자리로 이장을 한 다음 본인이 다시 한번 선몽할 것이니 놀라시지 마시고 편안히 보내드리라 했더니 학생 엄마가 본인에게 하는 짧은 한마디 아직도 생생하네요.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후 본인 말대로 아주 좋은 모습으로 선몽을 하였고 학생도 많이 호전되어 다시 학교를 다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도 정신적인 문제는 다소 시간이 걸리니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답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의 간섭 에너지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장 현장 땅속 모습과 보기 드문 명지 땅속의 모습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